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연은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까지 너무 즐거우셨죠? 이렇게 얼굴 보고 싶으셨죠? 네, 우리 얼마 만인지 아세요 혹시? 거의 1년 10개월 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모두가 사회가 이제 멈춰 있었잖아요. 네, 1년 10개월 만에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잃어봐야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귀한 시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신부 입장 아니고요. 네, 우리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동시에 세 분을 모셨어요. 한 분도 아니고요.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자 초기일 때 이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꿈을 키워왔는데요. 네, 너무 대단해 보였고 마치 연예인의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네, 그분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기에 모시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전지현, 김태희, 이영애. 네, 우열 가릴 수 없죠? 네, 유비, 관우, 장비, 도원결의가 이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말 필요 없고요. 자체 발광, 유산화의 북두칠성, 김고은, 안시연, 유경란, 스타 다이아몬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 네, 세 분의 유산화 별들, 우리 스타 다이아님들 천안연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안스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이그제큐티브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안시연입니다. 네. 네. 네, 다시 시집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결혼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어쨌든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공간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기잭 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고은입니다. 네, 아침 일찍 KTX 타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뵈러. 여러분들도 저희들 만나뵈러 왔죠? 예, 이 시간 정말 멋진 시간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그젝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유경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정말 색다른 경험으로 우리 김고은 스타님과 KTX 타고 지하철 타고 이른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뭔가 울림이 있는, 또 가슴에 뭔가 꽂히는 게 있는, 그래서 뭔가 리더님들이 뭔가 저희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바뀌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에 참석하신 146분을 대신해서 저의 입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꿀팁이랑 노하우 탈탈 털어주실 거죠? 네, 탈탈.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치버 이하 신규 리더님들의 질문이니까 초심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셔야 해요. 네, 지금은 이렇게 각자 성공자로 이제 서셨는데요. 초기 모습 궁금하시죠? 네, 이분들도 처음 쉐어러, 빌리버, 빌더가 있으셨을 텐데 초기에 무엇을 하셨고 확신은 어떻게 장착하셨는지 우리 안스타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가 별론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김고은 스타님이 굉장히 한 90%의 말씀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일단 저는 사업의 이제 시작이 좀 이제 많은 분들이랑 달라요. 예.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지인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스스로 찾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이거를 스스로 찾았을까? 이제 그거는 이제 책을 읽게 되면서 이게 수입 형태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입 형태에 달려 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잘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내가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입 형태를 잘 몰라가지고 내가 안 되는 곳에서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된 건 책을 통해서 확신이 좀 생겼고 이거 될 것 같다. 이걸 해야지 인생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회사를 선택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회사를 제가 서치를 해보고 유선화만한 회사가 없는 거예요. 유선화를 제가 이제 찾아낸 거죠. 왜냐하면 지인들 뭐 주위에 유선화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었고 더 흔히들 아는 그런 그 회사들 있죠. 이런 것들도 제가 찾아보면서 유선화를 딱 발견하고 진짜 좀 아직까지 느껴져요. 그때의 그 전율. 이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따가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 일이고 제가 해내야 되는 거고 내 인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거의 100%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누가 저를 도와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전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를 좀 채워야겠다. 그래서 그때 아이가 이제 되게 어렸어요. 생후 이제 6개월.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가 잠들면 그때 막 영상을 계속 찾아보고 애가 깨어 있어도 그 영상 틀어놓고 제가 듣고 이런 식으로 저를 채우고 그리고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이미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지인들한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초기에 성장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얘기하는 건가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사업 설명에서 많은 스토리를 이제 들려드렸잖아요. 저 역시도 우리 안시현 스타님처럼 내가 하겠다라고 왔어요. 제 스폰서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저도 2년 정도가 소비자였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건강 상태에. 근데 저 역시도 이런 플랜에 대해서 낯설었고 고정관념, 선입견이 다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기에 선택했던 게 파출부였어요. 그런데 파출부를 하면서 제가 이 플랜을 스폰서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놀랬고 제가 가장 정확하게 기억이 났던 부분은 추가 비즈니스 센터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맥스 시켰을 때 그림이 계속적으로 그려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냐라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박정재 스폰서님이시잖아요. 여쭤봤더니 정말 스폰서님이 단호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파트너님, 이 3가지만 약속할 수 있냐고. 그래서 어떤 건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스폰서가 주최하는 일주일에 한 번 홈미팅 그리고 본사 로컬 1박 2일 세미나 절대 빠지지 않을 자신 있냐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하면 성공하냐고. 그때 당시 저희 스폰서님이 에메랄드에서 한 다이아몬드급 정도 됐을 거예요. 성공자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고 그걸 약속하고 그대로 실행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천에서 일산으로 한 번밖에 후원을 못 오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오시면 그 미팅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녹음을 했고 미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C를 이렇게 보잖아요. 눈치를. 근데 저는 C가 이렇게 고개가 나오면 이렇게 밀고 스폰서님 동영상을 촬영하고 스폰서님의 모든 말씀을 안 놓치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듣고 쓰고 내 걸로 만들고 일주일 동안 스폰서님을 기다리면서 제가 계속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느꼈었고 제가 뭔가 실력들도 많이 늘었겠죠. 그러면서 스폰서님이 말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플랜은 반드시 제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 그림은 그 시스템의 행사나 본사 안에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가서 보고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제 생각에 아니 나보다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직급들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 저분들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거 안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고, 저는 항상 시스템에서 시키는 대로 저 굉장히 무지했기 때문에 스폰서님을 복제하라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복제라면, 제가 어치버 때 저희 그때 당시에 우리 스폰서님 항상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셨어요. 지금은 우아하게 긴 치마를 입고 다니시지만 똑같은 그런 비스트꼴로만 비슷한 거 인터넷에서 사서 겨울에도 그 치마를 입고 다니고 그 정도까지 똑같이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내 일이고 내가 해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보다 더 길었어요? 네. 제가 사업한 지 9년 됐습니다. 9년 하고 2달 좀 모자란데 제가 투스타 다이아몬드잖아요. 우리 리더님들은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 저분들 말씀 잘하신다 뭐 이런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처음에 유사나 시작을 할 때 1호 사업자분의 사업 설명회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1호 사업자. 그때 당시에 그분이 10년, 11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다짐을 제가 이곳에 리더님들 앉아있는 9년 전에 신규 때 제가 했습니다. 보상 플랜을 듣고 나서 누구나 20%고 유사나의 플랜은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플랜. 제가 스폰서님한테 가장 먼저 물어봤거든요. 저 사람 이길 수 있냐고. 1호 사업자 이길 수 있냐. 나 이기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이기고 싶었고 1호 사업자를 내가 이겨야 되는 플랜이더라고. 플랜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11년 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셨고 제가 리더님들처럼 이곳에 신규처럼 앉아 있을 때예요. 플랜을 듣고 제가 아무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꿈을 혼자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리라. 반드시 이겨야지. 그런데 제가 유사나는 매주 주급이 올라오는 거 아세요? 사이트에? 제가 매주 전 세계 30위 안에 드는 리더들의 수당을 제가 매주 보는데 매주 제가 그분을 이겼나 안 이겼나 확인해요. 학대에서. 매주 이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리더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면서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아도 돼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정말 그게 현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산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9년 만에 그분의 인컴을 이겼다니까요. 매주.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아무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남들이 비웃을까봐, 비아냥거릴까봐, 손가락질할까봐 말을 못했던 그러한 꿈들을 제가 이기게 되는 현실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한테 들킬까봐 말을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집중을 했던 거죠. 집중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하는 일에 너무 만족하시나요? 유사나 외에 직업이 있으시죠? 주부일 수도 있고, 그죠? 아이들을 박차고 막 나가고 싶죠? 놔두고 가고 싶죠? 또 다른 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 제가 그렇게 저분을 반드시 내가 앞서서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마사지 일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단 하루도 더 여기에서 더 있고 싶지 않았고 나는 반드시 내가 주급 500만 원을 벌어서 지금의 하는 일보다 인컴을 높여서 나는 그만두리라는 게 정말 여기까지 제가 찼어요. 다음날 예약을 보면 숨이 안 쉬어지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직업을 바꾸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제가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고, 부업자여서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를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들 뭐 주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챙겨야죠, 뭐 해야죠,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직업을 바꿔야 되겠기에, 이곳에서 탈출해야 되겠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 스포너님이 딱 3가지 얘기하셨거든요. 먹고 쓰고 전달하는 걸 하래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끝난대요. 그래서 먹고 쓰고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남들은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저는 진짜 자면서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달할지. 나는 이래서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만 계속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악조건에서 지금 사업하실 거예요. 악조건인데 직업은 바꾸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쵸? 그래서 리더님들이 그만큼의 많은 어떻게를 계속 고민을 하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우리 김고은 스타님이 파출부 하시면서 가방에 미팅 옷을 갖고 다니셨대잖아요.
파출부 한탕 뛰고 바로 미팅 뛰고.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먹고 살면서 이 결과를 만들고 싶으니까 파출부하면서 미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결과를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안 되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시면 아마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정말 5년 안에도 투스타 다이아몬드를 분명히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공통점 찾으셨나요? 다들 나의 일이고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하셨던 것 같고요. 신교 때부터 굉장히 프로의 마인드를 장착하셨다라는 게 있고요. 네, 우리 혹시 여기 끌려오신 분 없으시죠? 네, 억지로 끌려왔다. 끌려오신 분 계세요? 네, 내 일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시면 이분들처럼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뭐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두 글자. 그렇죠, 맞아요. 결단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인 꿈과 목표가 있다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는 행동도 다르고 결과도 다를 겁니다. 우리 스타님들은 결단을 하신 계기와 어떤 대가 지불을 하셨는지 이번에는 육스타님부터 네, 가보도록 할게요. 멍 때리시면 안 돼요. 방심하고 있었는데. 안 도와주지 마세요. 네. 네. 끊임없이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이곳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놈의 쭈쭈 마사지를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그리고 계속 상상했어요. 이곳을 벗어나서 내가 생활하는 것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99%가 기존에 하는 직업을 바꾸고 싶으실 것 같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더 그게 강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저 남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소득이 컸기 때문에 제가 가장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결과를 만들고 직업을 바꿔야 되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아마 여기 남성분들 다 가장이시잖아요. 여기서 수입이 안 나는데 직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고. 그래서 수입을 만들고 나서 저는 또 직업도 전환을 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급 5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하고 나서 했던 것들은 대가 지불은 시간을 쓰는 거죠. 시간. 근데 일이 끝나고 나서 시간을 쓰는 건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부업으로 마사지로 하는 일이 12시간 이상을 쓰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 제가 새벽에 나가서 유산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나온 게 뭐예요? 핫버튼 강의예요. 어차피 만나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이분들한테 내가 시간을 쓰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제가 석세스 코어에서 핫버튼을 배우고 나서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숨은 니즈가 있다라는 걸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안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어떻게 내가 쓰고 있는지 결단은 아마 하셨을 거예요. 나 될 거야, 할 거야, 뭐 이런 하루짜리 결단도 있고, 그죠? 리더님들 며칠짜리예요? 오늘 여기서 정신교육 받으면 며칠 갈 것 같아요? 일주일 가요? 1년 뛸 열정을 배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스케줄 다 취소하고 세 분 다 만난 거예요. 하루짜리 아니에요. 1년짜리예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오늘 결단하시고 나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결과가 안 나오시는 분은요 100% 시간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만하래.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만. 자기는 조금만 얘기하신다. 강의하는 줄 알았어요. 네. 강의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본인은 올라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박수 크게 한번 쳐주세요. 올라오기 전에 본인은 할 얘기가 없다면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1시간짜리 안 돼요. 자, 결단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쭤보셨잖아요. 이제 저는 또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신랑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빚들로 인해서 다
다 잡히고 딱지 다 막 다 붙이고 예,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벌어졌을 때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은 어디였냐면 우리 논바닥에 있는 하우스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우스로 거처를 옮겼을 때 저희 신랑은 멘탈이 완전 바닥이고 카드는 다 막혔고 돈 10,000원을 못 가져오니까 애들 반찬값이라도 벌려고 내가 했던 게 파출부였었잖아요. 그걸 하면서 유산화를 하다 보니까 논바닥에 그 하우스에 좀 떨어져 있는데 애들 둘만 남겨놓고 이렇게 했을 때 빨리 그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제가 늙어가지고 눈물이 많아졌어요. 예,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아이들을 거기에서 좀 더 나은 삶으로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결단이라는 거를 제가 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엄마는 안 먹고 안 쓰고 나는 커피 안 마시고 밥 안 먹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오토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죠. 엄마한테 좀 맡겨야겠다. 그때 이제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큰애가 4학년 올라가던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전라도로 내려가서 엄마한테 딱 1년만 돌봐달라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하고 저에게 데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결과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다 살아오셨잖아요.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결단이라는 거는요. 이걸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지 어떤 걸 내려놔야 되는지 어떤 것을 지금 가지지 않아야 되는지가 진짜 결단이거든요. 그렇게 결단의 대가가 오늘의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같이 절실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지금 현재의 그런 환경들을 다 가지고 가서는 이 일을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많은 분들한테 여쭤봐요.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거의 최소로 500에서 1000이래요. 예. 그러면서 본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결단도 하지 않으면서 바라기만 한다라는 거죠. 저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시니까 원래 저렇게 눈물이 많은 분이 아니셨는데 마음이 많이 유해지셨네요. 네. 네, 저는 일단 그 유산날을 시작할 때 당시에 제가 수입이 없었고 이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빚을 여는 비용도 뭐 남편한테 굳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해를 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또 그걸 뭐 설득시키고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그냥 과감하게 끌고 와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가계부를 쓰던 여자였기 때문에 이중장부를 쓰면서 그렇게 제가 비밀리에 제가 돈을 야금야금 쓰기 시작했죠 그때. 그래서 저는 빨리 그걸 플러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언제 우리 남편이 잔고 확인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빨리 플러스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쓰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용을 내가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비용을 쓰는 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빨리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벌까요? 당연히 유산을 알리면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알리는 데 되게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저희 엄마가 러시아에 계셨어요. 러시아에 한 9년 정도 거주하고 계셨는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으니까 엄마가 이제 딸을 보러 오신 거예요. 저도 보고 제 딸도 보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제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우리 엄마가 다시 러시아 돌아가면 내가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애원했어요. 도와달라고. 아이 좀 봐주시면 제가 엄마한테 진짜 엄마 노후 걱정 안 하시고 진짜 연금 같은 딸이 될 자신 있고 우리 정말 집안을 다시 살리고 싶다고. 그래서 유산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애 좀 봐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엄마가 이 얘기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나는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저희 엄마가 러시아를 안 가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애를 봐주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더 안고 싶고 근데 뭐 어쨌든 미팅이 없는 날은 계속 아이와 함께 안고 있고 아이를 안고 뭘 듣고 아이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지 이러면서 영양이 되게 중요해 이제 이렇게 왜냐 그런 듣는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하면 사실 늘지 않거든요 실력이. 그러니까 아이한테 자꾸 그런 걸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해야 되냐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럼 아이는 그냥 뭘 하니까 얘기를 해주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박청자 스포너님이 목소리에 애가 반응할 정도로 제가 그 정도로 많이 틀어놨다는 거예요. 김태수 교수님의 강의도 많이 틀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간절했기 때문에 했고 사실 결단의 정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결단이 자꾸 안 쓰신다 그러면 다시 1단계로 가셔서 2단계가 결단이잖아요. 성공의 8단계. 그러면 1단계로 가셔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요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이 일은 사실 골드 가는데 뭐 5년이 걸려야 돼요. 제가 늘 저희 팀에서도 얘기하는데 4주 $1,000 만들어내면 되는 것을 왜 4년을 준비하냐고요. 왜 5년을 준비해요. 준비한다고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왜? 마음 상태가 아직 아니다. 자꾸 스스로의 한계를 짚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당장 이번 주부터 골드 가도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해요? 왜 골드 가냐고? 네, 근데 마음가짐이 아직은 내가 직급이 뭐니까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1년 뒤에 골드 간다고 많은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되게 필요해요. 내가 자꾸 나를 낭떠러지에 저도 내세워야지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저를 알아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나는 1년 뒤에 골드 간다 1년 뒤에 골드 간다 1년 뒤에 골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1년이 다가오는데 골드가 아닌 거죠. 근데 실없는 사람 되기 싫으니까 해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달려서 1년 만에 골드를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 내가 좀 의지가 박약하고 이러신다고 하면 자꾸 공표를 해요. 지인들한테. 그럼 나는 실없는 사람 되기 싫죠. 예. 그러면 그거 그래도 나는 실없는 사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뭐 실없는 사람으로 사셔도 되고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운전을 하면서 랠리를 했어요. 랠리 운전하면서 어치버 때도 뉴 골드 디렉터 안시언입니다. 울다가 어디야? 이렇게 하고 다시 차를 돌려서 가고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아마 여기도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오시는 길에 랠리 하시면서 오신 분들 반드시 저는 골드 가신다고 보거든요. 너무 길었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1시간에 3분을 모실 게 아니라 3시간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너무 아쉽네요. 그쵸? 네, 아까 육스타님이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으면 자기는 안 왔대. 자기는 자기 혼자 하는 줄 알고 왔다고. 네. 우리 결단 시간 쓰고요. 가족의 간절함, 이중정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은 이제 과거 때보다 많이 예뻐지시고 이제 그렇죠? 많이 예뻐지셨죠? 네. 거울 속의 모습도 마음에 들고 통장 잔고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신규로 돌아간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게 있으실까요? 또 내가 다시 신규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꼭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김고은 스타님부터 네.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저는 말을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스타일이. 제 성향이나 스타일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초창기 때 가장 제가 많이 실수를 했던 부분이 표정 관리를 못했어요.
예, 저는 정말 제가 배우 출신이지만 사람들한테 가식적으로 대하는 걸 이걸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파트너고 신기고 이런 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그들이 기분도 많이 나쁘고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아우 사이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규 때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제 얘기가 리더십이고 영향력이 들리겠죠. 근데 제가 신규 때도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리고 저는 결단을 하고 들어왔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일을 한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결심하고 결단은 다른데 그냥 하겠다고 하면 다 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타이밍도 있고 성향도 있는데 저처럼 안 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상처도 주고 또 저보다 조금 이렇게 센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마음의 그릇이 안 되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해서 집에 보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오래 하면서 많이 다져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마음의 그릇도 커진 게 이 정도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시행착오들은 지금은 겪지 않으려고 신규 분들이 나오면 이제 다르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육스타님. 네. 제가 만약에 신규로 돌아가면 신규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제가 이 행동 때문에 골드를 늦게 간 것 같아요. 제가 골드가 2년 2개월 걸렸거든요. 오히려 루비는 10개월 만에 갔고 에메랄드도 1년 만에 갔고 그 이후에 되게 빠르게 갔는데 골드까지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했던 행동을 하시면 성장이 더딘 거예요. 저는 스폰서님이 한 말씀 하시면 100마디예요. 그래서 저는 성장이 늦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마음으로 결심하셨대요. 유경남보다 좀 괜찮은 애 나오면 쟤 버려야 되겠다. 저희 플랜이 버릴 수 있는 플랜인 거 아시죠? 왜요? 중복 매출이 가능하니까 얘가 없어도 점수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유경남보다 괜찮은 애가 나오기를 기다렸대요. 그런데 그러기 직전에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리더님들 나름 우린 성인이잖아요. 스폰서님이 뭔가 함께 하자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을 때 한마디 하면 어때요? 100마디 해요. 그죠? 본인이 그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 파트너한테 우리 뭐 이렇게 오늘 같은 세미나 가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100마디 하는 파트너 있죠. 못 갈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장연설하는 거죠. 근데 어떤 파트너들은 어때요? 내 스폰서님 굉장히 기분 좋게 따라옵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제가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성공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스폰서님이 제가 예전에 여기 천안에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함께 한 거예요 라고 나중에 듣게 되죠. 그래서 리더님 다시 돌아간다면 100마디 안 하고 그냥 바로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장이 굉장히 빨랐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말 그만하고 패스하래요. 저는 다 잘했던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는 게 하나 있다면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매칭 보너스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각을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 보너스를 많이 또 퍼줬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실수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개자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퍼주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좀 나눠 가져야 되겠다. 네, 그냥 그분이 이 매칭으로 좀 그분의 그죠? 네, 삶이 좀 더 풍족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내가 다 가지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그 쓸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후회를 하죠. 예, 그게 좀 아쉬운 거 말고는 사실 크게 크게 없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스타님의 우리 표정 관리, 우리 다 표정 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다 같이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웃는 얼굴 연습해 볼게요. 해파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 말씀에 무조건 예스. 그리고 매칭 보너스는 내가.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파트너이자 이제 스폰서가 되는데요. 스폰서님은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나한테 유산화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존재잖아요. 근데 신규 분들은 그거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성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머리형인데 장형의 스폰서님이 막 푸시를 하며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나는 가슴형인데 공감 안 해주는 머리형 스폰서님 살짝 섭섭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나랑 다른 스폰서님이 살짝 어렵거나 곤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안스타님부터 들어볼게요. 그 질문을 좀 완화시킨 거죠? 네. 예쁘게 둥글둥글. 그죠, 그죠. 예. 포장을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님이 내 맘 같지 않다 이런 질문이잖아요. 내 맘 같지 않을 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 이렇게 보아하니 다 결혼을 하셨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 상처받지는 마시고 지금 잘 안 보여요. 예, 결혼을 하셨을 텐데 꼭 뭐 남편이 엄청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왜 이러세요 진짜. 네, 이 대답을 안 하겠대요 이분들은. 그래서 내가 남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막 엄청 살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 마음에 들 때, 안 들 때 생각해 보시면 내가 기대치가 있어요. 이 남편이 설거지 해줬으면 좋겠고, 이 남편이 뭐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걸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마음에 안 들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상황은 자꾸 바뀌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스포너님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내가 나로부터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제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사실 죄송스럽게 스포너님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2대1 미팅도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1대1 미팅을 다 했고, 제가 그냥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포너님 계셨지 참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뭘 요구하거나 기대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없었죠. 네, 뭐 스포너님이 뭐 이렇게 모주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 근데 제가 성장하면서 좀 진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열심히 수당 받아서 스포너님한테 드릴 분 안 계시죠? 그리고 열심히 수당을 받았더니 스포너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진짜 그죠? 그런 스포너님인데 그런 스포너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사실 저는 이 말을 되게 많이 새겼어요. 스폰서 하나 마음에 품지 못하면서 내가 그 수많은 파트너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많은 파트너분들을 품어야 돼요. 내가 못 품으니까 나한테 안 오는 거죠. 담기질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폰서 하나 마음에 품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그 수많은 파트너를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스폰서를 바꿔봐야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냥 내 일인 거예요. 예, 그렇게 사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나를 다스리고 나로부터 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새끼 마음에 안 들 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슬럼프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잘 될 때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론 감정이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침체기 있을 때는 어떻게 상황을 뚫고 오셨는지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우리 육스타님부터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슬럼프라는 단어를 내 스스로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슬럼프는 절정에 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더님 지금 절정이에요? 절정에 왔어요 지금? 유산화의 절정은 어디예요? 귀족 같은 삶은 다이아몬드부터예요. 다이아몬드 갔을 때 슬럼프 오는 거예요. 갔을 때 내가 고민하고 더 잘해보고 싶고, 그쵸?
지금 리더님들은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슬럼프가 아니라 너무나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죠? 좋은 마음에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그냥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에요. 고민에 걱정, 성장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슬럼프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왜 더딜까? 나는 왜 마음이 육스타님처럼 이렇게 막 열정이 안 쏟을까? 똑같은 사업 설명을 10,000번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돼. 그죠? 10,000번째 사업 설명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 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해야 돼. 나는 왜 저 마음이 안 생길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슬럼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김고은 사장님 슬럼프가 뭐요? 슬럼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슬럼프가 아니라 내가 뭔가 결과물이 잘 안 나올 때요 더 머리 굴려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막 계속 생각하는 거지. 나는 안 된 애가 아니라, 이게 안 된 애가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내가 뭘 놓치고 가지?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는 언제 고민하시라고요? 다이아몬드 때. 아시겠죠? 리더님 지금 아직 다이아몬드 아니죠? 네, 화이팅! 같은 질문인가요? 슬럼프, 그러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될지 몰라요. 저는 슬럼프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 일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못할 것 같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했고, 지금 안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방법들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이분이 거절을 했는데 이 거절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을까? 오늘 거절했으면 며칠 있다가 다시 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연계된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을 다시 컨택을 할까? 늘 그러한 고민이 가득했기 때문에 슬럼프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잘하고 싶어서 조금 뭐 그런 고민. 근데 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머리가 없어요. 아시죠? 장밖에 없는 거. 배가 고프면 성질이 나고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저 스타일을 잘 모르시나 봐요. 제가 100% 장형이에요. 뭔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뛰면서 생각하고 뛰면서 경험 안에서 깨닫고 거기 뛰면서 방법을 찾아가기 때문에 한시도 제가 멈춰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고개러 저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신랑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는 나랑 술 한잔 하다가도 방에 들어가가지고 책 보고 강의 듣고 잤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도 전 기억도 안 나는데, 왜? 내가 이 감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 고개러라는 거를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 뭐 마음이 따임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지금 이 순간도. 지금도 제가 신규처럼 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두 분은 장만 있으신 분이고요. 이분은 아니에요? 바뀌셨어요? 같은 과가 아니에요. 저는. 바뀌셨어요. 장형에서 이제 가슴형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저는 저기 머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아니, 아침부터 붕어빵 사가지고 KTX 타신 분이 무슨 소리예요? 그래요. 네, 그러시고 우리 네, 머리형. 네. 머리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판단을 맡길게요. 우리 육수사님이 KTX를 끊고 표를 끊었다고 두 분이 타신 거예요. 영무원이 표를 보여달래. 끊었냐? 끊었다. 그랬더니 육수사님이 예약만 해놓고 결제를 안 하셨어요.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50% 더 내고 결제했어요, 저희. 네, 그래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두 분이 부딪히면 항상 제가 항상 이분들의 뒷수습을 항상 하고, 제가 좀 중화를 시키는 편이에요. 어디든 두 분만 왔으면 굉장히 여기 분위기가 그 어수선하고, 근데 농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다이아도 아니었는데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골드 때 슬럼프가 왔던 이유가 그때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기대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파트너들이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겼을 때 슬럼프가 왔었어요. 내가 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못한 거고, 근데 자꾸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죠?
한 명 딱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다 풀었으면 좋겠죠. 라인을. 근데 실제 어때요? 안 풀죠. 또 내가 누군가 신규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복제라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 언제 복제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가 가장 슬럼프였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이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하면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때 굉장히 마음은 무너지고 괴롭고 사실 눈뜨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거 싫고 다 쳐다보기 싫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제가 하나 끝까지 붙들고 갔던 건 강의 파일을 듣고 사실 책은 진짜 안 보고 싶거든요. 근데 누워서 그냥 귀에 꽂고 강의 파일을 듣고 랠리를 보면서 저 사람도 그죠? 길을 갔겠지. 나만 힘든 게 아니겠지. 뭐 이렇게 위로를 스스로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까?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 시련 속에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려고 이렇게 시련을 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놓치고 갔던 부분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자책하지 말고 점검하라는 얘기를 해요.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자꾸 내가 모질이야, 나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놓치고 가는지 그런 진단을 하게 되면서 점검을 하면서 딱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채우면서 그런 거에 좀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더 알려드리고 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꾸니까요. 그 슬럼프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항상 슬럼프는 와요. 근데 스스로 자꾸 그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자꾸 스포너님이 끌어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누군가에 의존해서 나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힘들 때 바닥으로 내려가 보자. 더 바닥이 어딜까?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뭐 나빠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의 해탈의 경지에 이렇게 오르면서 제가 마음을 그렇게 내려놨더니 그때부터는 다시 기본에 집중하고 파트너들 만나서 마음 터치를 좀 하면서 이그젝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그젝 골드를 이상입니다. 네, 슬럼프라는 거는 나에게 어떤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으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지 그 해결 방안에 집중을 하셔서 슬럼프에서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슬럼프는 언제 하는 거다? 다이아 때 하는 거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이제 좀 길게 말씀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신규 미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스타님들은 어떻게 신규 미팅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건강 또는 다이어트, 사업으로 잡힌 미팅을 어떻게 이야기로 푸는지 미니 미팅을 알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스타님부터. 저요? 네. 뭐 미팅은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그들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 B가 이분을 미팅을 잡기 전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주지만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물어봐요.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또는 뭐 저라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받으셨어요? 이렇게 그냥 물어봐요. 그럼 뭐 이 친구가 뭐 이러이래서 뭐 다이어트 뭐 이런 정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 안 빼도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고도 비만은 누가 봐도 살을 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분들은 살 잘 안 빼요. 그 고도 비만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실례고 대체적으로 보면요. 자기의 어떤 사이즈가 약간 통통이신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의 미팅에 많이 나와요. 고도 비만은 잘 안 나와. 그런 분들에겐 그런 멘트를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 별로 안 찐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요. 무슨 다이어트 아니라고. 그죠? 네. 그러면 아니 별로 이렇게 앉아 계셔서 그런가? 옷을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셔서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럼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기분을 좋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 다음에 아니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현재 했던 거라든지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지 과거에 이런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그래서 뭐도 해봤고 뭐도 해봤는데 다 이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 그랬냐고 그럼 뭐가 가장 힘들었냐고 또 물어봐요. 그럼 뭐 요요가 오고 배가 고프고 뭐가 먹고 싶고 뭐 이런 얘기들 그들의 부정적인 것 그분들이 만약에 성공했으면 또다시 다이어트를 꿈꾸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요. 맞아요. 다이어트는 우리가 이 나이에 슈퍼모델 나갈 건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데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는 안 되겠죠. 요요가 오는 다이어트는 하나만 하죠. 배가 고프면 너무 힘들겠죠. 그 다음에 피부가 처지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점이 없는 다이어트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하고 영양 강의나 이렇게 풀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던져요. 미팅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양제 같은 거 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긍정적인 얘기 하셔야죠. 아 영양제를 드시고 있으셨구나. 어쩐지 이렇게 관리를 되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현대인들의 똑똑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우리 엄마들이 한약 많이 먹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엄마들은요 한약 잘 안 먹고 영양제로 다 관리를 해요. 정말 현명한 거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피부나 이런 분들 이런 몸매나 뭔가 관리하시는 분 같다라고 칭찬을 해주면 그분이 기분이 좋죠. 그러면 그분이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러면 어떤 브랜드를 또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를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 지인을 통해서 또 뭐 약국을 통해서 뭐 광고를 통해서 그럼 그런 얘기를 쭉 푼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는 거 알고 드셨냐고. 굉장히 현명하고 뭔가를 판단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 정보를 안 주셔서 모르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요. 그리고 뭐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뭐 이렇게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와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친구가 뭐 같이 뭐 일을 해보자 돈을 벌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아 돈을 이렇게 버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웃죠. 그러면 아니 돈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 돈은 많으면 좋죠. 아니 구체적으로 돈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번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거나 갖고 싶거나 뭔가를 해주고 싶거나 이러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대화를 쭉 풀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런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 보거나 뭔가를 준비하거나 이런 거 있으시냐고 그런 대화를 쭉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을 따고 있다, 뭔가를 하고 있다, 막 그런 거, 어머 공부 머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격증 엄청 어려운데 대단하시다고 이러면서 그분을 또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그 자격증은 언제 다 따게 되시는지, 그걸 딸 때 어떤 뭐 학원비나 이런 건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하루에 그분한테 계속 집중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자격을 땄을 때는 이제 그 후에는 어떻게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건지, 본인이 어떤 샵을 가질 건지 아니면 어디에 소속이 될 건지 이런 현실 점검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뭐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걸 하고 그걸 해도 답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찾죠. 그래서 거기에서 질문을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늘 익숙하고 하던 일, 잘할 것 같은 일, 유행하는 아이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요. 그런 걸 선택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 아닐까요? 내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비전 있는 일을 선택하려고 하면 롱런하는 아이템, 사람들의 강력한 니즈에 맞는 아이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힌트를 줘요. 100세 시대를 살고 코로나 시대, 결국은 건강. 전 세계 최고의 건강에 관한 아이템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냐라고 하면서 풀죠. 네, 답이 됐습니까? 바로 사인업 해야 될 것 같죠? 네. 들어보니까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얼음 녹이기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시고 경청을 해주시고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는 질문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육스타님하고 안스타님께 드릴게요. 우리가 2대1 미팅이 신규 트레이닝의 장이기도 하고 결과를 내는 자리잖아요. 근데 신규분들이 2대1 미팅을 붙이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대1 미팅을 잘 붙이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네, 생각하고 계셨고, 네.
2대1 미팅 리더님들 붙이기 어려우세요? 저는 제가 초기에 마사지 할 때 이제 제가 부업자였잖아요. 이제 그래서 마사지 하면서 이제 2대1 미팅을 많이 붙였는데 대부분 2대1 미팅 붙일 때 굉장히 스폰서를 에디파이 해주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에디파이를 많이 하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포커스가 돈으로 간다거나,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뭐 좋은 차를 탄다거나,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다거나, 이제 유산화에 관심이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이렇게 저희가 입장할 때 리더님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와도 하고 사진도 찍는 거지.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처음 오신 분들은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2대1 미팅을 붙일 때 너무 스폰서를 신격화해버리면 비즈니스를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단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파트너님께 2대1 미팅을 처음에 잡을 때 저를 뭐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2대1 미팅을 잡을 때 당연히 스폰서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만날 거니까. 근데 내가 친한 언니가 있어. 아니면 내가 친구를 통해서 아는 지인을 만나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가 다른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니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도 소득이 되는 일이더라고 라고 하면서 그분을 되게 편안하게 얘기해요. 만나고 싶게. 그러면서 카톡으로 얼굴도 보여주고 그분의 장점도 얘기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전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게 전 2대1 미팅을 잡아서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부업자로 있을 때 그렇게 미팅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는 굉장히 스폰서님이 귀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특별히 너한테만 시간을 내는 사람이고 억대 연봉 가고 막 이런 얘기만 하지 만나고 싶은 사람이게끔 설명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그런 부분을 내가 놓쳐서 너무 부각시키지 말아야 될 부분을 너무 부각시켜서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만나고 싶어 하진 않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점검하면 2대1 미팅이 훨씬 수월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스타님. 네. 저는 이제 2대1 미팅을 제가 잡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냥 1대1 미팅만 해가지고 잡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 되게 이제 좀 힘들었었어요. 파트너분들이 어떻게 하면 2대1 미팅. 근데 여기 계신데 이주아 루비님이 2대1 미팅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초반에. 그 저희가 신기해서 뭐라고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스포너님이 그냥 들어보라고 하라면서요. 그래서 들어봐 했더니 듣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린 게 그냥 들어봐. 안 해도 돼. 어차피 정보야. 듣고 네가 판단하는 거야. 네, 그냥 들어봐. 그리고 제품은 먹어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 들어봐, 먹어봐라고 하는 사람의 말투, 톤, 눈빛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아무리 똑같은 멘트를 해도 제가 아무리 뭐 들어봐 해도 안 듣는데요. 그렇게 희발이 없이 얘기하면 안 듣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일로 인생을 바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 상대가 제 진짜 인생 바꾸겠구나. 뭔데 저렇게 제가 유산을 저렇게 좋아하지? 본인이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내가 봐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꾸 유산을 들어보라고 하면 사실 듣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하지만 진짜 너무 좋아해 유산을 딱 봐도.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하는데 한번 궁금하다, 나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래 듣겠어. 근데 네가 해줘. 스폰서는 안 만날래. 대부분 이제 이렇게 스폰서를 안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스폰서에 대한 아까 신격화 얘기하셨는데 저는 스토리. 이 한 사람의 스토리 있죠. 스토리로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폰서님이야. 엄청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프로모션 하니까 사실 대단하신 분이야. 너한테는 대단하겠지. 근데 그분의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면 되게 궁금하다. 그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그분이 하시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대단하다고 하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잠깐만 마무리가 안 되는데 내가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쵸 확신 있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가 해줘 이렇게 하면 저는 이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래 미용실에 내가 스텝이랑 친해. 미용실 갔는데 내가 스텝이랑 엄청 친해. 원장이랑 불편해. 그래서 너는 스텝한테 머리 할 거니?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라고 해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 미용실 가서 스텝한테 머리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도 어차피 네가 귀한 시간이 철철 넘친다 하더라도 귀한 시간을 내는 건데 그 한 시간을 내더라도 굉장히 전문가한테 듣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자꾸 어필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네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잘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희마리 이씨 다 같이 들어봐, 먹어봐, 정보야. 네,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세 분에게 드릴게요. 세 분 다 이제 스타님이시니까 키 리더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키 리더를 어떻게 컨택하고 어떻게 성장시키셨는지 스토리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눈치 게임 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분들 진행을 하세요. 시간이 지금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저기 알아서 하시니까 좀 제발 좀 그냥. 시간 안 지키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MC로 모셔주세요. 자꾸 옆에서 네, 진행자로. 네. 알아서 하시는데 그죠? 네, 대답해 주세요. 안스타님. 뭐라고? 키 리더요. 키 리더. 정신줄 잡아야 돼요. 키 리더요. 네. 어쨌다고요? 어떻게 컨택하셨는지. 키리더를 따로 컨택을 해요? 컨택 해보니 키 리더가 됐죠. 그렇죠. 컨택을 해보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내가 자꾸 우리 스폰서님 항상 말씀하세요. 스폰서가 이렇게 파트너를 만나는 건 그 파트너한테 삼시세끼를 먹여주는 거랑 똑같다라고 항상 박정아 스폰서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스폰서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리더님이 키 리더님이시라고. 정말 지금 한 라인을 그리고 한 팀을 한 그룹을 책임지실 분이라고. 이렇게 자꾸 주입을 시키다 보면 내가 키 리더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따로 키 리더다. 그죠? 무조건 다 키 리더예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러면 이제 그런 거였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다 키리더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키리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내가 그냥 여기서 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그죠? 이 남자라 내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 남자가 멋지긴 한데 나한테 관심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그냥 대충 있고 그냥 그죠? 자폭하죠. 근데 가능성이 있어. 좀 나 좋아할 것 같기도 해. 그럼 어때요? 자꾸 가다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스포너님이 키리더다 이렇게 하면 그걸 뭐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이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스타님. 키리더의 컨택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머리형이시네. 네, 저는 이제 저도 여러분들처럼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뭐 사람이 넘쳐나지 않잖아요. 국회의원 출마할 것도 아니고. 저도 애기 엄마여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다스의 성격 자체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았어요. 까다롭고 개인주의적이고 제 주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얼굴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사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들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약속도 잘 지키시는 분, 또 어떤 성실하신 분, 긍정적이신 분. 제가 한번 이제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실버가 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실수해서 떠나가신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사업을 할까 하고 찾을 때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밴드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원해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저는 기계를 잘 못 만지는데 누가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꾸 댓글이 뜨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누군가를 컨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고 주의 깊게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정말 얼굴도 예쁘고
이 댓글을 쓰면 사람들이요 자기의 성향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초등학교 밴드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시는 이런 말투를 가지신 분이 딱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 오미나 에메랄드님이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하고 저하고는요 초등학교 때 서로 존재조차도 몰랐고 저는 한 번도 동창회에 나간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찍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또 같은 지역에 일산에 살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리어가 디자인 회사의 CEO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컨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막 하다 보니까 일산에서 번개 미팅이 제가 2번인가 못 나갔었어요.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3번째 나갔을 때 그 친구 옆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얘기를 잘 들었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친구가 너는 무슨 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대로 미국 회사에서 영양학 강의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명함을 받고 그 친구가 홍대 사무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운 대로 어머 내가 홍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내가 사무실 가면 커피 한 잔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분이 얘기를 제가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칭찬을 많이 해줘요. 시스템에서 다 배웠어요. 저도 잘 못했는데 그래서 아니 이런 회사 이렇게 우리 전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동창 중에서 가장 성공한 여자 동창인 것 같다. 이런 회사를 어떻게 갖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냐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의 스토리를 풀겠죠. 어떻게 왔고 어떻게 했고 이런 시작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한 1시간 반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났어요. 그랬더니 계속 칭찬하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 일에 대한 힘든 점을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뭔가 이렇게 디자인에 뭔가가 잘못돼서 법원에도 불려갔고 막 이렇게 되면서 본인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그만 접을까 했던 것도 있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겸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안 하면 그럼 뭐 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커피숍 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어? 그랬더니 자영업에 대한 비애들을 또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네가 이 일이 정말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번째 만남에.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해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그 친구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너 얘기 들었지.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잘 들어. 끝나고 나서 질문해 하고 유산화를 싹 풀었어요. 그렇게 서한을 받았죠. 그 친구는 사업할 생각은 없었어요. 막 플랜을 딱 푸니까 이 친구가 사업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돈이 돼. 그랬더니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그분은 그때 그랬대요. 이 친구가 와서 하니까 뭐라도 사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클로징 멘트를 너는 건강이 필요해? 다이어트가 필요해? 피부 관리가 필요해? 다이어트래요. 카드 줘 해서 2번째 만남에 3BC를 긁었어요. 깜짝 놀랬죠. 회의 들어갔는데 카드는 제가 받았고 근데 이 친구는 안 한다고 계속 피해 다녔어요. 처음에 다 일 안 한다고 하죠. 안 한다고 하죠. 관계십도 없었으니까 전화도 안 받고 늘 바쁘대요. 뭐 회의가 늦게 끝나고 오늘은 뭐고 그래서 제가 그날은 작정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집에는 몇 시에 오는데 저희 동네였거든요. 11시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나도 미팅 그 시간에 끝나는데 그 집 앞에 커피숍에서 기다릴 거라고. 그래서 제가 기다렸더니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팔로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팔로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해독이 들어가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똥은 잘 쌌냐, 뭐가 좋았냐, 뭐가 힘들었냐. 저는 그냥 얘기 들어줬어요. 그분의 얘기.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는지 그분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의 얘기들 힘든 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잘 들어주고 또 한 2, 3일 있다가 또 가서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성 CEO로서의 어떤 고충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는데 저한테 뭔가를 얘기하는 거에 대한 편안함과 얘가 뭔데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일까? 이런 마음. 그래서 한 5번 정도 제가 그런 작업을 해서 세미나를 모시고 왔고 그렇게 하면서 뭐 컨벤션을 가게 되면서 이 친구가 정말 비전을 보게 된 거죠. 아, 유산화라는 이 비즈니스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구나라고 결단을 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지금은 에메랄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 안 한다고 해요. 만들어 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김고은 사장님께서 이제 컨텍 스토리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안스타님께서는 이제 아까 키리더로서 마음 잡는 거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추가비 씨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때요? 끊임없이 사람이 나와야 돼요. 지금 리더님들은 3개만 맥스아웃 생각하시잖아요. 4명 찾기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나중에 추가비 씨가 나오면 또 어때요? 또 내가 명단을 뎁스로만은 내려갈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 명단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키리더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리더가 진짜가 나오기까지 수백 명의 가짜가 지나갑니다. 나한테 스쳐가요. 그 중에 진짜로 찾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절대 안 찾아져요. 우리 김고은 사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들어 내셔야죠. 기필코 내가 이 라인에서 진짜 한 명을 찾아서 내가 진짜의 멋진 리더로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안스타님이 얘기하신 거 기본 들어가고, 네가 키 리더고 네가 이 리더 해야 될 역할을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작은 것부터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요. 예를 들면 팀이 3명, 5명밖에 없어도 팀명을 만들고 그 라인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키 리더예요. 그러면 그 리더가 작은 프로모션, 그 행동을 주도적으로 하게끔 해요. 출근샷 뭘 해야 되는지 몰라. 키리더들은 자기가 방은 만들었는데 방만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제가 짚어주는데 정말 저 스스로 놀라운 게, 단톡방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예를 들어 링크 주소가 올라가요. 그럼 단톡방에 뭐 400명, 500명 있는 방에 올라가요. 그럼 우리 파트너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팀방이니까. 그러면 내 방에 어때요? 그거를 옮겨서 내 파트너들이 라인방에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걸 올라오고 들어오고 자기가 캡처해서 나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줄을 몰라. 그래서 리더님이 키 리더고, 그 다음에 이제 키 리더로서 리더님이 해야 되는 하루의 일과 자세하게 팀 톡방을 만들고 팀명을 만들고, 이렇게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오면 이렇게 하시고, 리더님이 먼저 출근샷을 올리고 하루아침에 내가 동기부여하고 마음을 잡는 그러한 하루 전날 내가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그 다음날 공유를 하고, 이렇게 이 키리더가 그 팀에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리더들을 이 팀을 어떻게 키워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내가 했던 것들을, 그거를 혹은 형제 라인이 잘하고 있는 그 톡방을 제가 보여줘요. 이 리더는 요러하게 해서 10명에서 20명이 늘었고요. 20명에서 30명이 늘었고요. 리더님 톡방에 50명 정도가 되면 리더님이 골드가 되고요. 100명 정도가 되면 루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팀을 키워가고, 톡방에는 이런 역할들을 리더님이 하는 거고, 리더님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400명, 500명이 되는 그 1년에 이런 것들을 쭉 잡아줘요. 그러면 그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나 봐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아시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내 산하방이니까 내 출근샷 올리고 내가 동기부여 영상 올리고 이러지만 전혀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리더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 리더를 찾았죠. 그럼 여기 안시현 스타님처럼 그렇게 마인드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행동 전략까지 1, 2, 3를 다 하면 뭐가 된다고요? 4개가 맥스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다이아몬드 되는 거예요. 쉽죠? 다이아몬드.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마지막 질문은 누리는 삶에 대하여인데요. 사업을 시작하시고 본인들은 다 내가 스타가 되실 것을 확신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스타가 되시고 가장 달라진 삶, 마음의 변화는 어떤 게 있는지 마무리 말씀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안스타님부터요. 일단 저는 맞아요. 예. 제가 이제 인생을 바꾸고자 유산을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데 당연히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이아몬드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리든 내가 그냥 할 때까지,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짜 다이아몬드, 이그젝 다이아몬드 정도 갔을 때가 좀 편안했어요. 이제 돈 사실 생계형이 있고요. 원래 남편이 뭐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아서, 근데 거기에 유산화를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골드라도 충분히 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계형들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남편이랑 어떻게 다 아둥바둥 살아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저는 골드로는 힘들더라고요. 예, 그냥 미팅하고 제가 투자하는데 더 투자라는 게 시간도 그렇지만 뭐 차 뭐 그죠 파트너들 이렇게 뭔가 프로모션을 걸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그젝 다이아몬드 정도 됐을 때가 편안했어요. 아주 만족도스럽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더 좀 만족스럽겠죠. 예, 일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500만 원짜리 코트를 사든 1000만 원짜리를 사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예전에는 아무리 예뻐도 가격 보는 순간 안 이뻐 보이는 거지. 예, 안 이뻐 보여야 돼. 아니면 속이 천불 나니까 그냥 아니 별로야. 자꾸 흠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애썼다고 하면 지금은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하면 좀 살 수 있고 예, 그래서 차도 예전에는 그죠? 항상 국산차 이렇게 매장을 보면서 뭐라도 하나 끌고 다니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제가 골라서 매장을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지금 표정이 별로신 거예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욕구들이 충족되고 나면 이제 상대가 보여요. 예, 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부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충족스럽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면 남들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희 가족들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 남편이 은퇴를 하는 상황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 남편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진짜 제 꿈판에 남편의 은퇴는 없었어요. 제가 연애가 아니 연하를 선택한 이유도 오래 일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머리형이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연하니까 오래 일을 하겠다 오빠들보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일찌감치 30대 중반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냥 아이 케어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천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냥 유선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게 가당키나 한 삶인가? 그리고 저희 엄마도 그냥 그렇게 끌고 다니시고 카드를 카드를 끌고 시는데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가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여기 회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엄마 또 마사지 받으러 가셨구나. 이렇게 그게 기쁨으로 걱정 이게 어디 계신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드 알람을 통해서 GPS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너그러질 수 있었던 것도 유산화로 이렇게 채워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달라진 건 안 싸워요. 남편이랑 싸울 일도 없고 엄마랑 신랑이 할 일도 없고 아이랑도 없어요. 애가 뭘 깼어. 또 사면 되지. 근데 우리 막 이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유선을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많거든요. 리더님들 이 일은요 평생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수입에 만족을 한다 그러면 내가 좀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진짜 바짝 하시면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일인데 그 몇 년을 바짝 안 해. 그거 그렇게 질질 끌어. 나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몇 년, 3년, 5년 이렇게 바짝 하면 앞으로 20년을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내 대대손손 잘 살 수도 있는 일인데 뭘 그렇게 갈팡질팡 오늘은 갈까 말까 내일은 뭐 할까 말까 뭐 이런 걸 왜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격분했나요? 네. 그래서 몇 년을 일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유선화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몇 년 집중 몰입하시면 우리 리더님들 꽃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스타 다이아몬드가 될 줄 알았냐고. 목표가 스타 다이아몬드라기보다는 저 역시도 마르지 않는 통장 써도 이걸 원했고 우리 가족과 나의 삶을 바꾸는 게 나의 간절함이었거든요.
스타 다이아몬드 이전에 저도 경제적인 자유나 모든 자유는 얻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안스타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생계형이 아니라 저는 바닥형이었잖아요. 완전한 신용불량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회생하는 데까지가 조금은 걸렸지만 지금 뭐 이렇게 한 주에 우리가 뭐 1,000만 원 이상을 다 쓰진 않잖아요. 써도 했어요. 다 써요? 더 버세요. 네, 다 쓴대. 저는 남더라고요. 바빠가지고 쓸 시간도 없이.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마르지 않는 통장을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뭐 바뀐 점은 너무나 많죠. 우리 안스타님이 얘기했던 것들하고 굉장히 동일한데,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큰애가 고2고, 둘째가 중2거든요.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 일을 만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컸을 때 우리의 가정 경제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중2병이 오고 사춘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왜일까요? 물론 경제적으로 제가 여유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들 다 애들 태어나면 막 책 몇 천만 원어치 막 다 하셨죠.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돈도 있고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돌쟁이 아이를 무슨 수업에서 무슨 엄청나게 끌고 다녔어요. 제가 만약에 그 삶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지금 애들 잡았어요. 근데 지금 그러한 삶의 어떤 시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끔 해주는 그런 삶. 저희 중학교 2학년 딸은 이거 라방이죠. 공부를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근데 엄청 밝아요. 해맑어. 중2 딸이. 그래가지고 중간고사를 보고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과학이 저번보다 10점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점인데? 60점. 아주 자신 있게.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줬던 그러한 교육이 자존감이었다라는 걸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거에 감사를 해요. 물론 뭐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아들은 굉장히 꼼꼼해서 뭐 하나를 살 때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하지 마. 잘못 사면은 또 사면 돼. 저도 이런 엄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감사하더라고요. 경제적인 것들은 넘어서서 나의 생각, 아까 선택의 자유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지하철을 왜 타고 왔냐면 지하철을 탈 기회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KTX에서 내려서 택시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하다가 한두 정거장인데 우리 한번 타보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택의 자유가 이런 거구나. 주급으로 샤넬백도 하나 사고 또 지하철도 한번 타보고, 이런 게 선택의 자유가 너무 감사하고 내 생각이 크기가 커진 이런 삶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니 뭐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네. 나보다 뭐 그렇네. 여러분들 반드시 특별한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저 김고은 안시현 육스타보다 내가 못난 게 뭐 있어? 여러분들 거울 보고 그 생각 다 하시잖아요. 스스로. 그쵸?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네. 네. 저는 부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기존에 했던 일이 제가 유산화를 처음 시작할 때 제 소득이 한 달에 1,500에서 한 2,000 정도였어요. 생계형이 아니었어요. 유산화가 생계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가요? 네. 그런데 돈이라는 시각을 그때부터 다시 봤던 거예요. 왜? 내가 여자로서 벌 수 있는 그 정도 벌면 어깨에 뽕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소득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뽕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산화의 매력은요, 무한소득이에요. 무한소득이 아니면요, 내가 2,000을 벌건 1,000을 벌건 뭐 3,000을 벌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도 돈은요, 쓰면 쓸수록 어때요? 부족해요. 편합보험 스폰서님 왜 가장 열심히 일해요? 부족해서 그래요. 돈은 써도 부족해요. 집도
계속 늘려가게 되지 좁혀서는 못 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제가 2천을 벌어도 처음엔 행복했어요. 300만 원 벌다가 500 벌고 1000만 원 벌면 저는요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았고요. 1000만 원 벌면 엄마한테 100만 원 용돈 줄 줄 알았어요. 못 줘요. 왜? 소득이 이미 1000만 원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보세요. 3만 원 가방 살 거 300만 원짜리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또 보니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사지를 그렇게 소득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8년쯤 됐을 때는 소득은 늘었지만 소득이 나중에 어때요? 노동 수입이니까 더 이상 늘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제가 마사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잠을 안 자고 해도 맥시멈 하루에 15명까지 해봤어요. 8만 원씩 15명. 토 나와요. 토 나와. 그런데 더 이상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나는 또 쓸 데가 많고 저축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되니까 내 스스로가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보통의 직장인분들 봐봐요. 왜 직장인분들이 생각이 없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노답이에요. 왜? 쓸 때는 더 많고 돈은 모아지지 않고. 제가 요즘에 외벌이 부부들 만나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제가 가장이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내분한테 제가 얘기해요. 남편은 이제 같이 오지 않고 외벌이 여자분이 이제 미팅을 나오면 남편분의 입장을 한 번은 생각해 보라고. 한 달 내내 밖에서 일하고 생활비 주는데 리더님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해요 물어보면 50만 원씩 어떻게 저축해요? 마이너스면 다행이지. 그럼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내내 남편 밖에서 일하는데 1년 동안 일했는데 와이프가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12달 모으면 얼마예요? 600이죠. 600도 모아놓은 게 없으면 그 남편은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마사지 하면서 일할 때 저희 남편 제가 카드를 줬거든요. 맨날 띠링띠링 울려요. 안스타님 지금 어머님이 어디 계시는지 행복하시다고 했죠? 이게 노동 수입이 아니니까 행복한 거예요. 마사지에서 노동 수입이잖아요. 짜증이요. 어디 간 거야? 뭐 산 거야? 장난해 지금? 그렇지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가장이 아니니까 가정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의 무게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외벌이인 부분한테 남편한테 큰절하고 받으라고 생활비. 안 그래요 아버님? 그지 않나요 저기 아버님? 그죠? 정말 저도 마사지 할 때 그런 느낌. 그래서 노동 수입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그 당사자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사지를 하면서도 제가 또 다른 대안을 찾았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권리소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권리소득의 소득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건물을 사서 권리소득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왜? 돈을 안 쓰고 계속 모아야 되잖아요. 직장인이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생활 먹고 쓰고 나서 남는 돈 모으는데 그게 모아지냐고요. 단 100만 원도 리더님들 저축 못합니다. 한 달에. 그래서 반드시 소득의 곡선을 권리소득으로 넘어가셔야 되고 안스타님이 아까 얘기하셨어요. 돈은 바짝 벌어서 쓰는 거예요. 오랫동안 벌면서 조금씩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된다고요? 바짝 버는 거예요. 3년에서 5년이면 돼요. 저희 다 5년 만에 다이아몬드 갔어요. 우리 안스타님 더 먼저 가셨죠? 4년? 더 먼저 가셨어요. 저희보다 젊잖아요.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그냥 어린 거예요, 우리보다. 그래서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돈이 들어오는 소득의 곡선을 바꾸셔야 된다는 일을 전 하고 싶고, 제가 유산화를 하고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우리는 내 자식을 자랑스럽게 키우고 싶어서 우리가 공을 들이고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쵸?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는 부모가 자랑스러우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우면 큰일 나요? 꼭 애들만 자랑스러워야 돼요? 애들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저도 고3, 중3, 초4예요. 애들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엄마 아빠의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좌지우지하는, 내 새끼 서울대 보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워요, 애들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아이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유산화에서 골드 정도, 이그제큐티브 골드 정도 가잖아요. 우리 리더님
유튜브에 나와요. 이렇게 유튜브에 나 이그제 꼴도 안 되면 유튜브에 못 나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리더님들이? 엄마야, 엄마 오늘 방송에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셔야죠. 그래야 내 새끼도 나한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자녀로 크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삶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캐나다에서 정말 집안 대대로 막 의사 집안이고 막 병원장 출신 아이가 유학을 온 거예요. 저희 아들이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뭐 자기 부모님은 서울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뭐 어디 대학 나오고 뭐 병원장이고 뭐 얘기를 하겠죠. 저희 아들이 비장의 카드를 내밀었잖아요. 핸드폰 딱 꺼내고 일로 와봐. 유튜브 딱 열고 우리 엄마야. 전라도 정읍 밑바닥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했더니 애들이 이 새끼 금수저였네 막 이랬다는 거예요. 어머님 자수성가하셨네 막 했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 말은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랑거리가 되는 부모가 된다면 반드시 내 아이는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마음이 울림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의 귀한 스토리와 강력한 에너지 많이 받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반짝반짝 빛나는 세 분의 다이아몬드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분을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천안연합의 지주가 돼주시고 대그로잉어 그룹의 우리 편학범 스폰서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여자님들? 괜찮았나요?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틀 됐네요, 그죠? 위드 코로나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1년 전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모든 가정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졌고 기업들은 또 망하는 기업들 많고 특히 소상공인 중에 올해 1년 동안 소상공인 돌아가신 분들 정상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살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1160명. 여러분들 내가 경제를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 다 가지는 않았지만 향후 몇 년 이후에 코로나가 또 다른 게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반드시. 길어야 3년, 빠르면 1년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신문 보신 분들, 오늘 뉴스 보신 분들 뭐라고 그래요? 더블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또 다른 게 또 나왔대. 여러분들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똑바로 하겠습니다. 가정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 100일도 안 되는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유산을 시작한 우리 백만장자 아인슈타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코 받으실 때는 그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젖먹이를 교육받다가 밖에 나가서 다시 젖을 먹이고 그리고 서코를 받았던 분입니다. 이러한 시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분이 결국 백만장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김고은 스타님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다이아몬드 될 테니까 방법만 알려주세요. 방법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하겠다고. 이분이 과연 다이아몬드가 연봉이 얼마인지 아셨을까요? 연봉이 4억 이상 하는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저는 그랬죠. 이분이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가 보다. 이분의 속에 들어있는 결심, 마음에 가장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결심이 못 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당신이 일주일에 하루를 유산화를 공부하시고 하루를 시간을 보내면 저희들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분이 먼저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저희 또한 같이 시간을 합친 겁니다.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99%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나와 함께 보폭을 맞춰주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올해 200만 장자가 되신
우리 김공훈 스타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경란 스타님 처음에 저희가 사업 설명하는데 아주 거만하게 딱 계시더라고. 그래? 내가 돈 좀 있는데. 강남에 집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건물도 빌딩도 여러 채 있는 분이에요. 아, 내가 선택을 당했지만 뭐야? 누가 판단한 거야? 내 머릿속에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경제관념이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전라도에서 정읍에서 아버님한테 벤츠를 뽑아주시는 딸이 단 한 분이 누구예요? 유경란 스타님. 여러분들 주변에 소상공인 하신 분들 적어야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내 주변에 내가 사업으로 힘들어졌어, 어려워져서 또 다른 꿈을 꾸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김공수 스타님 같이 그런 꿈을 꾸시는 분이 반드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내 주변에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리고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지만 기회가 필요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천안 여기 연합에 오신 리더님들은 오늘 그런 산증인을 보신 거예요. 산증인을. 저는 앞으로도 무슨 없는 얘기, 특별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어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1박 2일은 앞으로도 오늘 이번 11월부터 계속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요. 위드 코로나 되면서. 다 성인입니다. 다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머릿속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다녀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기 자리를 만들어 버려서 어떤 분 중에는 여기서 저보다 천만장자가 아닌 억만장자가 분명히 나오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방향만 알면, 기회만 주어지면 본인이 찾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기 천안하고 저희 리솜 리조트하고는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 2022년 앞으로 계속 그쪽에 저희가 행사장을 예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막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내 다음 세대들한테는 절대로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백만장자들의 큰 인사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연합 화이팅! 감사합니다.